여태까지 이제 저희 패널들이 궁금했던 것, 그리고 알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작가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음 코너인 질문 받는다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부대 병사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또 대답을 듣고 저희끼리 또 얘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우병훈 병장, 지금 카메라 때문에 좀 침묵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제51 항공통제 비행전대 항공기 정비중대의 상병 강승인께서 상병. 예,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질문입니다.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끌림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병렬 작가님께 반하게 된 점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 메인 음식에 뿌려진 양념 같은 사진들보다도 페이지 숫자가 적혀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만큼 읽었고 얼마를 더 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들지 않아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 수를 집어넣지 않으신 작가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약간 이런 걸 좀 공감을 했던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읽을 때마다 몇 번째 책 이런 식으로 좀 써놓으면서 읽은 책을 정리하면서 읽고 있는데, 사실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이걸 빨리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싶어서 막 읽게 되고 막 페이지 수 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다가 봐도 제 페이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느긋하게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작가님께서 이 페이지 수를 집어넣으시 않으신,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전작인 끌림 같은 경우도 페이지 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런 책을? 페이지가 없다는 거를 지금 알았구나.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 의도가 혹시 원래 의도는 어떠셨던 것인지 두 번 다 그러시다고요? 궁금합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없는데 살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어떤 선언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페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 자연스럽겠지만 목차도 없죠. 앞에 목차도 같이 없는 것인데 어떤 책은 목차가 있어야 되고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는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진짜 숫자는 되게 최소한으로 딱 적어 놓으셨다는 느낌? 또 그래서 그런지 페이지가 없는 건 제가 또 페이지 숫자가 없는 건 제가 지금 또 처음 알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본능적으로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었다라는 거를 그 책갈피를 안 썼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숫자보다는 뭔가를 여기다 표시해 놓느냐가 더 중요하고 재밌어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그런 발상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질문으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의원 운영부 계획과 행정병 병장 김희국 님의 질문입니다. 735기도 병장을 달았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걸어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무언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로부터 떨어져 보려고 주로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며 문득 든 생각이, 저는 여행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한데? 다른 분들이 작성한 여행 후기를 보면 뭔가를 느꼈다거나 나를 찾았다, 하다못해 정말로 좋았다, 이런 내용이라도 들어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 그런 특별했던 감정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일 안 하니까 좋다, 공부 안 하니까 좋다, 그런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여행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쉬기만 해도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여행에서 뭔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도 여행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많은 발전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가서 무조건 쉬는 것만으로 충전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하나인 것이고, 더 중요한 뭔가는 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모험할
경험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여행을 가야지, 가서 충전해 와야지, 마음의 양식을 쌓고 와야지는 뭔가를 획득해서 돌아오기에는 조금 조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걸 많이 느꼈던 게, 주변 사람들 중에 나 유럽 여행 갈 거야 그러면 왜 가니 물어보면 남들 다 가는 거라서 나도 그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비유는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화를 하도 얘기를 하니까 여행도 선택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겠죠. 좋은데 그렇게 가서 여행을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혼자 가서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낯선 곳에 좀 놓여 있는 것, 그러면서 시장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관심 있는 것 좀 내가 여쭤보고 하면 좀 얘기 듣기도 하고요. 혼자 하는 여행은 많은 것을 좀 더 볼 수도 있을 뿐더러 시간도 많으니까, 시간도 약간 좀 몇 배로 좀 버는 그런 기분도 들 뿐더러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객관적으로 좀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에 약한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 혼자 하는 여행의 힘 같은 것도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혼자 하는 여행이 되게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혼자 있는다 해도 옆에 막 핸드폰 울리면 봐야 되고,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또 어차피 SNS 같은 게 켜져 있으면 막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여행 가지 않으면 거의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떤 집단에 만약에 속해 있으면은 그 집단,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단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제 몸에 함께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이제 다른 민간인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군대의 그런 문화 같은 게 제 몸이나 정신에 배어 있다는 걸 느끼는데, 확실히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여기 있었을 때 가졌던 어떤 학생으로서의 나, 아니면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나, 이런 나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그 새로운 환경에서의 나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저를 좀 더 많이 알게 하고, 또 저를 기존의 저와 변화시키기도 하고, 저와 다르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좀 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비 작전 지원전대 보급대대 장비 초과품 저장 관리병 병장 이상윤 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장비 초과품 저장 관리병은 뭐 하는 보직인지 좀 감이 잡히질 않는데, 진짜 어려운 데서 일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분. 사실상 그냥 보급하는 부서에 그냥 일하는 분이 아닐까. 여행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았더니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또한 새로움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제가 23년 동안 자라온 동네를 천천히 여행하듯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작가님께서는 혹시 익숙함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있으시다면 그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이상훈 병장이 남겼습니다. 네, 저도 살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곳을 많이 조금 일부러 찾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25살, 6살 그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좀 많이 다녔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가면 동시에 느껴지는 어떤 후각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기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진짜 그 뭔가 예전에 살았던 데를 찾아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게 사실 있었던 것 같은 게 그때 뭔가 재수를 했을 때 제가 엄청 좀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태로 거의 3달 동안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뭐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그 예전에 살았던 동네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막 괜히 막 중학교 때 선생님도 막 찾아가서 괜히 상담도 받아보고 정확히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뭔가 그대로 떠오르면서 약간 아련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거기서 과외를 하게 됐는데 이게 막 일주일에 3번씩 가니까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고 너무 자주 찾아가는 거는 약간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난 건데 이게 군인들이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부대 내에서. 그런데 여기의 삶이 일상인 거고 이제 군인 순간 휴가를 나갔을 때 집이 거기는 비일상인 거니까. 근데 저도 이제 상병쯤 되니까 이게 여기가 일상이고 휴가 나가는 게 비일상이 네.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느낄 수 없는 기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군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면에서 군 생활도 할만해요. 예. 이성환 상병 얘기가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책 맨 마지막 부분이 그 적어놓으신 게 단 한 번 여행을 떠났을 뿐인데 이토록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여행도 있는 거라고 쓰셨는데 저희도 휴가를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 후유증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너무 안 끝나서 다음 휴가를 나갈 때까지 계속 그 여행 그냥 약간 지속되는 느낌이 맞아. 어쩌면 저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입대를 생각해가지고 한 번 이제 입대를 했을 뿐인데 이토록 끝나지 않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끝날 거야. 근데 진짜 군인이라서 느끼면서 막 그런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진짜 느끼는 것도 많은데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디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병헌 병장이 한번 정보체계관리단 정보와 지원중대 병장 김준성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예, 역시 저희 부대 선임분이신데 이분이 야구를 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협박을 받은 듯한 그런 멘트인 것 그런 거 같아요. 전혀 없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여행의 동기를 밝히는 첫 장에서 여행은 시간을 벌어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빠르고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버는 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병사들 역시 다소 색다른 형태의 여행을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는 문화, 처음 만나는 공간, 처음 만나는 삶. 우리의 여행은 보통의 여행보다는 다소 길지만 더 생생하게 새로운 삶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어쩌면 유의미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은 이 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나가고 싶기만도 합니다. 병사로서의 생활을 또 다른 여행으로 보다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40일도 안 남으셨을 네, 텐데 지금 이걸 왜 궁금해하시지? 답변을 들으셔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병영 생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 내가 져버리면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안 갈 수밖에 없고 뭐 그 시간이 굉장한 지옥이 되겠죠. 지옥이 되는데 굉장히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 또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사람 관계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어느 식의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조금 좋아해 본다면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은 그 시선을 거둡니다. 괴롭히려고 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서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여행이었지. 그 긴 여행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결국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 생성되는 많은 에너지들이 결국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 여행을 완벽하게 마무리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질문도 다 끝나서 이제 책 읽는 공부원 제 4화 이번에 특별히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의 작가분인 이병률 작가님께서도 오셔서 함께 하셨었는데 혹시 또 소감이 있으시다면 그 이제 군 생활을 보내는 장병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런 조언의 말씀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굉장한 새로운 것이 있고 새로운 자극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뭐 많이 자극받고 많이 좀 배우고 가는 것 같고요. 군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냐면, 여행자처럼 사는 것이 제가 여행자로 산다면 저한테 유리한 것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먹으려고 하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굉장히 조금 나는 좀 생생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근두근 받아들여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뭐든지 이해될 것 같고 또 누구나 다 친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책 읽는 공부원 제 4화 제 4권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책 읽는 공부!